1936년 에어하트는 로키드 L-20 비행기를 퍼듀 대학교로부터 인수받아 적도를 따라 47,000km 거리를 비행하는 세계 일주 비행을 계획했고, 계획은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폴란드 섬, 오스트레일리아 순서로 비행했다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항법사를 바꾸고 이후로는 자력 비행을 한다는 좀 복잡한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1937년 3월 17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륙해 하와이에 도착한 건 좋았는데, 하와이에서 이륙 도중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파손되었고, 공식 보도는 타이어 펑크인데 목격자들은 파일럿 과실이라고 주장했죠. 2차 시도는 1차와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마이애미에서 이륙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간중간을 거치면서 1937년 6월에 뉴기니 섬 라이에 도착했고, 라이에서 출발해 하울랜드 섬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미군은 해양경비대와 연안감시선을 동원해 에어하트를 보호 안내하는 역할이었죠. 이게 문제였는데, 이때 통신상의 문제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편향통신이 되고 말죠. 에어하트 측에서 미군 함정으로 보내는 통신은 잘 들리지만 미군 함정에서 에어하트 측으로 보내는 통신이 잡히지 않게 된 것으로, 해군 함정에서 마지막으로 수신한 음성은 고도 1000피트, 위치는 알 수 없고 태양선을 향해 비행 중 연료가 부족하다라는 말뿐이었는데, 이 메시지가 주파수가 불안정했는지 해양경비대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함선, 심지어는 주변에 있던 일본 어선에까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끝으로 에어하트의 행방은 묘연해졌죠. 마지막 교신 1시간 후 미해군 USS 렉싱턴, USS 콜로라도와 해양경비대 함선, 심지어는 일본 상선과 어선까지 동원되고 에어하트의 남편인 조지 P. 퍼트남이 개인 돈까지 털어가면서 에어하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시체는커녕 비행기 잔해조차 찾지 못했고, 결국 실종 2년 후인 1939년에 공식 사망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퍼트남은 그 뒤로 제인 메리 씨, 제임스란 여성과 재혼했지만 5년 뒤 이혼하고 마가렛 하빌랜드와 재혼해 하빌랜드가 1950년 퍼트남이 60살로 죽을 당시 곁을 지켰고, 그런데 죽을 당시 퍼트남은 에어하트에 편지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 주변의 무인도인 가드너 섬에서 한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백인 남성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백인 여성일 수도 있으며 그게 에어하트의 시체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죠. 같은 장소에서 비행기 파편과 비행복까지 발견되었기에 유력하긴 하지만 확증은 없었고, 때문에 좀 더 확증을 얻고자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당시에 백인 여성의 골격으로 드러났으며, 동시에 그 당시에 여성용 화장품도 발견되었죠. 2018년 3월 가드너 섬의 유골을 연구하던 일부 학자들은 유골이 사실상 99%로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시신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유골이 일부만 남아있는 이유는 섬에 득실거리는 야사 집게에게 생전에 그녀 또는 그녀의 시신이 분해됐기 때문이라고 했고, 하지만 문제는 가드너 섬의 유골 자체가 현재 남아있지 않아 당시 측정 기록만 가지고 추정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직까지 에어하트의 운명에 관한 확실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며, 그나마 추정해보자면 들자면 에어하트는 마지막 비행 당시 연료 고갈로 인해 가장 가까운 육지였던 가드너 섬에 불시착했고,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긴 하죠.